채살, 버릇, 여든 간다, 습관이 답이다. 깡샘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깡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8월 15일 강복절인데요. 우리도 한번 기관과 외인의 등골을 빼먹자 이겁니다. 우리 개인들끼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매일 당할 필요는 없고, 신기주라는 종목에서 더더욱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크래프톤이 상장 첫날 어땠죠? 상장 첫날부터 8월 10일부터 49만 8천 원의 공모를 받았는데, 증권사를 찾아다니면서 어렵게 받았는데 8시 40분부터 마이너스 10%의 누군가가 이렇게 17만 주를 내던진 겁니다.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개인들이 어땠을까요? 피해를 많이 받겠죠. 마이너스 10% 이상 밀렸고, 그리고 금요일날 끝난 거는 43만 7천 원에 7%를 올려놨지만 아직도 49만 8천 원에 못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등골 빼먹기 유형으로 이겁니다. 기관과 외인 중 지금 외인 또한도 물려있다. 외국인들도 물을 먹었습니다. 자기네가 받은 공모가 이상으로 못 팔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주식은 소위 말하는 크래프톤은 3개월 후에는, 즉 11월 10일에는 지금 44만 7천 원보다 10%는 올라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함부로. 주식은 확률값이죠. 10개 중에 3개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주식의 베이스를 보니까 우리 속이지 마라. 너네 음봉 밀고 월요일날도 또 내리고 화요일도 내리면, 소위 말하는 화요일부터 장이 열려서 많이 밀린다면 유심히 보셨다가 3개월짜리 적금주로 접근하시면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다. 이 베이스입니다. 왜? 그들은 기관과 외인은 우리 개미들을 맨날 골탕 먹이고 지들끼리 해먹으면서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손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과거 종목의 한두 종목을 보면서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보면 심리값을 배우기 위해선 과거의 차트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니 이럴 수 있는데요. 하이브입니다. 빅히트였죠. 예전에 34만 7천 원대까지 상장 첫날 고점을 그리고 내리기만 했습니다. 근데 얘가 왜 한 달 후에 과연 바닥을 다지고 왜 올라갔을까요? 그 베이스를 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의 공모가는 실제로 3만 9천 원이었습니다.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13만 5천 원. 그러면 지금 이걸 개인을 물먹이고 말 그대로 그들은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 또한도 어땠다? 개미들을 떨구고 날아가겠다 이거였습니다. 13만 원에 공모된 주식이 어떻게 됐죠? 아침부터 따상으로 가서 오히려 26만 7천 원에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올렸다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물량이 나왔죠. 그러면 이 물량들이 어떻게 소화됐고 한 달 후에는 어떻게 올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을 강조드렸던 소위 말하는 기업 분석,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죠? 0919에 보면 이렇게 금감원 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시 내용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하이브의 발행 보고서 중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다? 빅히트가 대단한 회사여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개미들이 물량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맞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전체 물량 중에 일부 물량을 누가 가지고 있다? 우리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몇만 주죠? 570만 주. 대략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몇만 주를 받았을까요? 기관들은 420만 주를 받았습니다. 420만 주.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개인들의 물량이 더 많은 겁니다. 일반 공모가. 누구보다? 기관보다. 특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과연 한 번에 올릴까요? 아니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이 물량, 이 570만 주, 요 물량을 받겠다고 첫날부터 올려서 물량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기관 투자가들의 의무 합약, 보유 합약 기간입니다. 이 내용은 초보분들은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말 그대로 뭐다? 공모받은 주식을 기관들이 저 6개월, 1개월 이 안에는 못 팔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상장하는 날 미합약 물량이 얼마나 됐죠? 개인들은 누구나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0만 주를 매물로 팔 수 있었는데 기관들은 92만 주밖에 못 파는 겁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팔 수 있는 물량이 첫날에 개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였다? 올려놓고 쭉 뺀 겁니다. 올릴 건데. 그럼 얘는 언제 올릴까요?
그들이 바로 보호 예수가 풀리는 1개월부터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가 되는 이 6개월, 이 기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물량이 많은 기간. 요 때는 어떻게 되어 있다? 기관들과 외인은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 관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1개월과 6개월을 기억하시고요. 주가가 어떻게 하면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어떻게 됐다? 개인들의 물량인 500만 줄 받기 위해서 첫날 올렸다가 뺀 겁니다. 이때 개인들도 많이 물렸죠. 하루 만에 어떻게 됐다? 굉장히 많이 밀린 겁니다. 자리 자체가 엄청난 거죠.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뺐으니 50% 이상 빠졌으니 개인들은 오히려 공모 받은 분들은 다 던졌을 거고 수익이 컸으니 신기로 들어간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 다음날 손절했을 겁니다. 이 물량들을 쭉 받고 어떻게 됐죠? 한 달이 되는 순간 자기네들이 첫 번째 물량이 풀리는 날 어디에 있다? 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요 자리에. 그리고 공모가였던 13만 5천 원을 아슬아슬하게 안 깨고 13만 8천 원까지 갔다가 반등이 오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또 100만 주가 어디 있었죠, 여러분들? 바로 6개월 후입니다. 6개월 후. 6개월 후에 누구 물량이 풀린다? 본인들 물량이 풀린다는 거였습니다. 이날. 그러나 또 어떻게 됐죠? 이때부터 다시 또 오른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 물량이 다 나온 기간에 어떻게 돼 있다? 말 그대로 이 자리까지 다시 와 있는 겁니다. 그들은 13만 5천 원을 받았습니다. 개인들한테는 이날 다 던지라고 했고요. 그래서 물량을 받아주면서 쭉 밀어서 결국엔 어떻게 했다? 여기서 또 물량을 받고 물량을 받으면서 계속 올린 겁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마지막 하락 물량이 풀린 기간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어느덧 이제 두 달 후면 뭐가 되죠? 대주주의 물량이 풀리는 기간이 또 됩니다. 방시혁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뭐 팔지는 않았겠지만 안 팔겠지만 어쨌든 그 기간에 올 때는 또 별개의 문제고 지금 상황은 뭐다? 기관과 외인이 가지고 있던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이 날짜의 기간 위에 어디 있다? 주가를 위에다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위에서 팔아먹는다는 거죠. 왜? 여기서 많이 올렸다가 이날 주가가 이 밑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모가보다 밀린다면 기관들과 외인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이게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요걸 하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소위 말하는 여기 보면 하이브의 주식이 일반적으로 21년 8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조회 기간 자체가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내려봤는데 언제부터? 2012년 10월 15일부터 여기에 누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적 기간이 꼭 보면 이놈들이 한 달로 해놨거든요. 이걸 8월 15일부터 현재 8월 15일까지 눌러보면 1년치까지 눌러보면 어떻게 되죠? 신기하게 외인이 사준 것과 기간이 판량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얘네들끼리는 치키타카로 지들끼리 올려서 팔아먹는 거죠. 개인들의 물량을 이 3, 4일 동안 다 개인들의 물량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가가 막 밀렸던 것이고 그때 받아놓고 어떻게 했다? 서서히 지들이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이미 많이 팔았죠. 이 기간에 사실.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아까 말했던 이 1개월 10월 15일 11월 15일 요 기간부터 해서 보시면 이제 기관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왜? 본인들이 미약액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최종적으로 언제다? 6개월까지 이 100만 주 가지고 있는 자리까지 4월 15일까지 보시면 기관들이 간간히 계속 삽니다. 쭉 사고 물량도 조금씩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엔 뭐다? 이러면서 4월 15일 근처에 가면 계속 기관들이 사모으죠. 왜? 본인도 물량 팔아야 되니까. 올려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4월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는 치키타카로 외인이 사주면서 기관들이 던집니다. 개인들은 외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사지요. 하지만 이렇게 다 짜고 치고 다 사고 팔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면서 주가가 어디까지 와 있다? 결국에는 지금 자리를 봐도 13만 5천 원을 받은 물량이 결국에는 지금 더블이 되어 있는 겁니다. 100% 이상. 외들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좋죠. 어차피 8월이 되는 10월 15일이 되는 두 달이 지난 기간에 대주주 물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방시혁씨라든지 대주주들이 바로 팔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지들끼리 해먹고 있는 겁니다. 개인 물량 다 받았기 때문에. 이래놓고 이 신고가 뚫고 올라가면서 결국엔 또 팔아먹겠죠. 누구에게? 우리 개미들에게. 이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카카오뱅크 얼마 안 됐죠.
카카오뱅크는 날아가는데 왜 크래프톤은 못 날아가니? 이 관점입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카카오뱅크의 공모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특징을 보십시오. 일반인 몇만 주를 풀 수 있죠? 1600만 주입니다. 첫날 팔 수 있는 물량이 1600만 주였습니다. 미약약된 게. 근데 어찌 된 건지 이 주식에서 배정 현황을 보면 특이한 건 외인들의 물량이 1300만 주입니다. 미약약 물량이. 요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인들은 1300만 주를 이날 팔게 되어 있고 기관들은 총 해봐야 몇만 주다? 다 합쳐봐야 100만 주입니다. 100만 주. 그러다 보니까 이 1400만 주를 같이 팔아먹는 구조가 됐죠. 외인과 기관이. 그럼 중요한 건 뭐라 했죠? 전체 물량입니다. 전체 물량.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운용사 물량, 그리고 연기금 물량, 그리고 외인 물량까지 해서 6개월 후에 몇만 주가 풀린다? 이 1300만 주가 풀리는 겁니다. 1300만 주. 그러니까 퍼센트 비율로는 처음 거보다는 한 뭐 4% 뒤지지만 6개월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6개월까지는 고가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가를. 이 베이스를 꼭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크래프톤하고 틀리게 회사의 성장성도 있지만 카카오뱅크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 구조입니다. 따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뭐죠? 그날 39,000원이면 78,000원인데 그 시초가에서 조금 무너졌다가 100억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어떻게 했다? 개인들의 물량을 받고 이 자리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날 상한가로 끝난 겁니다. 78,000원에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78,000원에 끝났다면 개인들이 안 던졌겠죠. 그래서 아침에 이 자리에서 물량을 받았고 이날 거래량 또한도 몇만 주다? 5,900만 주입니다. 그날 풀릴 수 있는 양은 얼마였다? 3,000만 주였거든요. 기간 1,400만 주, 일반인들 1,600만 주.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이렇게 터뜨리고 분봉으로 보실 때에도 좀 우리 초보분도 어려워하겠지만 분봉을 봤을 때 어땠다? 여기서 이러면서 그냥 단주로 5주, 10주, 20주 받은 분들 빨리 개미들 팔아라 이러면서 따상은 아니다 이러면서 물량을 쫙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다음날도 또 받고 그리고 내려놓고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는 뭐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공모 물량들 6개월 후에 풀려야 되는 1300만 주 때문에 이 주식은 말 그대로 요 8월 6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에는 또 한 번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낙폭이 와도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 그들이 1300만 주를 위에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자리를 박스권으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일봉상으로 이 가격대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다? 이 주식은 6개월 후가 되는 그 시점에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들이 1300만 주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관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크래프톤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려운 설명이라고 보면 안 되는데 일반 투자자가 몇만 주였다? 이날? 200만 주였습니다. 210만 주. 개인들이 상장 첫날 팔 수 있는 물량이 최초 배정이 260만 주네요. 죄송합니다. 260만 주를 팔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물량이 나오게 돼 있었고 이날 소위 말하는 기간 물량은 얼마였다? 외인들 물량까지 해서 외인이 270만 주입니다. 왜 물을 먹었다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310만 주였습니다. 그날 물릴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그래서 국내 기관과 운영사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보면 포인트가 뭐다? 다 해봐야 40만 주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근데 310만 주가 어떻게 됐다? 공모가 밑에서 놀았다. 그래서 지금 외인들은 물 먹은 겁니다. 오늘부터 바로 팔 수 있었는데 금요일날 소위 말하는 상장되는 날 바로 팔 수 있었는데 가격이 어떻다? 자기네들 공모가보다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포인트가 뭐다? 3개월 후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 포인트는 1개월 후까지도 어떻죠? 물량이 미미합니다. 외인 물량은 많죠. 96만 주입니다. 근데 기간과 외인 물량이 별로 없다는 거죠. 기간 물량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운용사도 20만 주가 있지만 큰 물량이 풀은 언제? 3개월 후. 연기금이 분명히 매집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연기금과 운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연기금 관점도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연기금이 얼마 받는지 우리는 모르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90만 주가 공시를 확인하면서 이 90만 주 그리고 개인 물량 40만 주 해서 총 130만 주가 풀리는 이때가 돼야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을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다? 우리 개인들의 물량 200만 주가 벌써 공모가 밑에서 다 털리고 있다.
그걸 누가 받고 있다? 기관이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덩달아 물을 먹은 외인들 또한도, 외인들이 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겠죠,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외인들은 물을 먹은 거고, 외인들은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버틸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3개월이 되는, 기간적으로 보면 11월 10일쯤에는 이 물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보다는 금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금요일 기준보다는 10% 이상 올라 있을 거다. 공모가 위에서 놓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리고 오선 위에 올라오면서 이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이 사들이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같이 등골 빼먹기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다만 어떻게 우리가 공모가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사야 된다는 건 분명하겠죠. 그래서 공모가 밑에서 잡아줄게, 공모가 밑에서만 사겠다라는 전제를 보셔야 되고요. 그 전제를 볼 때 그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등골 빼먹기가 가능하다. 49만 8천원보다 밑에서 11월 10일 이전에 조금씩 적금주로 사놓으신다면 반드시 이 연기금과 그리고 이 기관들은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공모가 위로 올려서 뉴스를 내면서 팔아먹을 것이다. 그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크랩부터는 내일부터도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들이 여기서 다 팔았다면, 모든 물량을 손절했다면 여기에 거래량이 얼마였다? 여기도 보면은 500만 주, 여기도 몇만 주죠? 160만 주, 여기도 몇만 주죠? 40만, 90만 주. 말 그대로 700만 주 이상 풀린 겁니다. 전체 거래량이. 근데 우리 개인들이 팔 수 있는 물량은 220만 주밖에 안 됐다. 자전으로 돌려서 이미 바닥일 수도 있다. 이 관점도 되지만요, 철저하게 마이너스 자리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뭐다? 얘는 공모가 위로 갈 수밖에 없다. 업황이 기존에 있던 빅히트나 하이브나 카카오뱅크보다는 안 좋지만 대형 IP 중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고요. 기존에 있던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삼성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찾아보시면 다 같은 베이스의 값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모주의 특성과 그리고 그들의 공시, 지분율, 그리고 하격이 언제 풀리는지를 보시면 개미들을 떨구기 하고 개미들을 물을 먹이고 그 물량을 뺏어서 올라간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학습 차원으로 다시 보시고 충분히 소액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깡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